안녕하세요, 스트라이커퍼입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골프 클럽을 구매할 때 어떠한 샤프트가 나에게 맞는지에 대한 2탄 토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트의 토크란 무엇일까요? 임팩 시에 샤프트가 측면 뒤틀림이 발생해서 그것을 힘의 도수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럼 샤프트 중에서도 토크 값이 낮은 것들은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들고, 반면에 토크 값이 좀 높은 것들은 좀 날창날창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떠한 토크 값을 가진 샤프트를 선택해서 나에게 맞는 클럽에 적용을 해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요? 그럼 왜 토크 값이 중요한 건가요? 빠른 스윙 하는 골퍼가 지나치게 유연한 샤프트를 쓰다 보면 샤프트가 따라오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방향성과 일관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프로 선수들이랑 빠른 템포 플레이어들은 토크 값이 좀 낮아요. 예를 들면 2.5에서 뭐 3.5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샤프트 선택을 하고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남자 기준에 3.5에서 4.5, 5까지 이렇게 토크 값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시니어 골퍼나 여성 골퍼는 토크 값이 좀 높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좀 날창날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5에서 7 정도의 값을 가진 샤프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골프 클럽을 구매할 때 샤프트의 선택 시 스윙 스피드, 그리고 골퍼의 템포, 그리고 플렉스, 이런 것들이 토크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럼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문지 조사를 했지만, 골퍼들이 골프를 칠 때 자신이 이 토크 값을 느끼는 골퍼가 있냐고 물어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그 토크 값을 느끼지 못하는 골퍼들이 대다수예요. 그만큼 이 토크 값은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제조사마다 세팅하는 토크 값이 다르고 지향하는 퍼포먼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크 값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예를 들면 한 골퍼가 있어요. 근데 한 골퍼가 있는데 토크 값에 대해서 자기가 확고한 거예요. 제 토크 값은 3에서 3.5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값을 가진 샤프트 중에 추천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예를 들면 츄템포에서 나오는 다이내믹 골드 계열, 뭐 스틸 5에 나오는 뭐 그런 샤프트, 그리고 뭐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뭐 론저나 뭐 여러 가지 뭐 샤프트가 있죠. 그리고 KBS 샤프트, 특히나 KBS 샤프트는 제품군이 정말 다양해요. 과연 그럼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 본인의 토크 값이 확고한 골퍼들은 테스트를 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양한 샤프트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나은 퍼포먼스가 나와서 더 나은 볼포라이트 로우, 그 다음에 더 나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 해보지 않고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샵을 방문하셔서, 물론 샵을 방문하셔도 여러 가지 시타를 가능하죠. 시타를 해보시고 좀 더 나은 샤프트를 선택해서 골프 클럽을 구매해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토크 값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골퍼들이 골프를 칠 때 그 토크 값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샤프트를 선택을 해서 자기의 몸에 맞는 토크 값을 결정을 해서 쳐봐야겠죠. 골퍼마다 신체적인 피지컬적인 능력치가 다 달라요. 이것을 전문가들이 표현하면 이제 안정성과 가동성이라고 하는데, 안정성을 쉽게 말씀드리면, 풀어서 얘기하면 안정성은 버틸 수 있는 힘이고, 가동성이라고 하면 내가 유연성을 얘기를 하면 쉽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 가동성과 안전성이 각기 다 달라요.
각기 다 다르고, 이 각기 다 다른 골퍼들이 샤프트를 선택할 때 토크 값이나 킥포인트나 플렉스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하겠죠.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기한테 맞는 샤프트 군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골프 클럽을 구매할 때 그거를 맞춰서 내가 구매를 하면 재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다는 거죠. 아마추어 골퍼들을 보면 공이 너무나 높게 뜨는 골퍼들이 또 리샤프팅 고려하고, 또 공이 너무 안 뜨는 골퍼들도 리샤프팅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면 조금은 지출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다 눈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만 보고 스펙만 보고 구매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얘는 시타를 해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타를 해보는 것도 그렇게 많은 샤프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대형 매장을 가서 샤프트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쳐보는 방법도 있겠죠. 올 피팅 센터에 가서 좀 더 나은 스튜디오나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춘 대형 피팅 센터 가서 좀 쳐보고 나한테 맞는 샤프트를 전문 피터에게 상담을 받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일단 첫 번째 보여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지출이죠. 지출이 좀 더 낮아진다는 거죠. 오늘은 샤프트 토크 값에 대해서 심도 있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쉽게 풀어서 제가 전달해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또 어려운 내용을 하다 보면 더 어렵게만 느껴지고 너무 또 깊은 수령을 받아들여요. 그냥 쉽게 자기한테 맞는 스펙을 찾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피팅 센터를 찾든 브랜드에서 요즘에는 피팅 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찾든 아니면 대형 샵에 가서 시타를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매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에픽 드라이버를 해보고요. 그 다음 편은 G410, 그 다음에는 PXG,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리뷰를 또 골프클럽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 방대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하셔서 더 나은 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영상물로 찍는 것과 또 글이랑 사진으로 찍는 것은 더 디테일의 차이도 있고 내용에 좀 더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영상물에서 꼭 다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니까요. 블로그 좀 한번 방문해 주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레골프였습니다.